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산술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추가로 모드 연산이 추가가 됩니다. 모드 연산은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3 모드 2 하면은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럼 1이 결과값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드 연산 단항. 요 이진 연산자는 요 앞에 오퍼랜드가 두 개가 와야 돼요. A, B. 근데 단항 연산자는 A 하나만 앞에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아니면 A의 값을 플러스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퍼랜드에 대해서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보셨던 거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하실 점은 이제 요게 프로그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A에 인티저 A가 있고 인티저 B가 있어요. 인티저 A에는 10을 할당하고 B에는 4를 할당했어요. 그러면 A 나누기 B 하면 10 나누기 4니까 값이 2.5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왼쪽 프로그램은 2.0이 돼요. 그거의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티저도 A가 인티저니까 인티저, 나누기 뒤에도 인티저예요. 그 결과값도 인테저가 됩니다. 그러면 인테저는 수점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3 나누기 4는 인테저 형식으로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결과값을 플롯형에 2를 어사인한 거죠. 할당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2.0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A 또는 B를 사이즈 큰 걸로 키우는 거죠. 플로트 B 해갖고 여기 B를 플로트로 놨어요. 인티저 나누기 플로트니까 결과값도 플로트. 그래서 2.5가 표현이 된 건데요. 데이터형을 키우지 않을 때는 강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X, 아, 요 리터럴은 하드 코딩된 값이니까 인티저입니다. X도 보시면 인티저예요. 근데 이렇게 강제 캐스팅 기호입니다. 가로 열고 변수의 형을 넣어주면은 이 X는 승급돼요. 플로트로. 그러면 이 순간 이제 X의 값이 10.0으로 표시가 되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플러스 플러스 증가 기호는 변수의 뒤에 붙이냐 앞에 붙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도는데 처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x가 만약에 5다 그랬을 때 y의 값은 이게 증감을 뒤에다 붙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는 x가 5예요. 5 더하기 5 해서 y는 10이 나오고 이 문장을 수행한 다음에는 x는 하나 증가해서 6이 됩니다. 근데 증감 기호를 앞에 붙인 경우는 이 라인을 수행하기 전에 이 변수값이 먼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얘가 6이 되고 y는 11이 되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연산의 결과가 달라진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복합 대입 연산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데요. 이렇게 축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x를 연산을 한 다음에 동일한 x에다 할당할 때는 그 x를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트를 마스킹하고 오어링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요거랑 요거 비트를 어떤 레지스터 세팅할 때 뭐 마스킹을 하고 해당 비트를 오어링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길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거 하는데 너무 길게 쓰면은 타이핑하기 힘드니까 축약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대임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간단한 예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 x 곱하기 5. x가 어떤 값을 가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x의 초기 값이 2가 할당돼 있으니까 x에 이제 10이 할당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뭐 if문이나 조건문이나 아니면 반복문에서 사용하게 될 그런 연산자 중에 관계를 표현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도 뭐 많이 수학하실 때 보신 건데 주의하실 거는 이 등호 표시가 우측에 있으시면 됩니다. 같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이게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같냐 할 때는 이렇게 두 개 찍어주시면 되고요. 같지 않다는 느낌표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느낌표는 이렇게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이 코딩 하시다가 이런 거 실수하시면 디버깅을 못해요. 왜냐하면 에러가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x다가 뭐 이런 대입 연산자는 하나잖아요. 어디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라랑 두 개의 변수가 값이 같냐라는 관계 연산자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이런 예제예요. 오탈 낸 거예요. 원래는 x는 5와 같으면 이라고 코딩을 하고 싶었는데 실수로 오타 나갖고 하나를 빠뜨릴 경우 x의 5의 값이 할당됩니다. 그러면 x는 5인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 if문의 조건문은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죠. 그래서 printf 하이가 수행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컴파일러가 못 잡아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간혹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걸 휴먼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코딩 룰 자체를 대입할 때 조건문에서 이렇게 바꿔서 해라라고 할 때도 있어요. 변수를 왼쪽에 보통은 두시는데 이렇게 두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는 할 때는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요. x가 5랑 같으면 참인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 빠뜨려서 5는 0이 x다 그러면 5이라는 상수의 x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컴파일 에러가 나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코딩 룰에 비교할 때는 변수를 우측에다 놔라 할 수도 있어요. 유사하게 논리 연산자에서도 and 우리가 and나 or를 표시할 때 두 개 붙여야 돼요. or 이렇게 하나를 붙인다고 하면은 이건 그냥 and 연산이에요. 관계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두 A랑 B를 and 하는 거고 A랑 B를 or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비교할 때는 and or 쓰셔야 돼요. 이 end가 의미는 두 개가 x도 참, true로, y도 true여야지 true인 거죠. 그 이외에는 다 false인 거고 오화에서는 x 또는 y 하나만 true면 이제 true인 거죠. not은 느낌표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비트 연산에서는 하나만 사용해서 and를 하거나 뭐 or를 하거나 하시는 거죠. 그리고 XOR 그리고 어떤 값을 뒤집을 때는 보수 취할 때는 물결로 합니다. 그래서 느낌표랑 물결 코딩하실 때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가끔 어떤 마스킹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해당하는 비트 뭐 1번을 제외하고 마스킹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뭐 이렇게 찍으면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겠죠. 식으로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and 오와 XOR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진리표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and와 and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 해볼까요? 예제로 이건 and 오퍼레이션이죠.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1010에 101이 and가 돼서 두 개가 1이어야지 1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1인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1000이 나온 거고 얘는 로지컬 관계 연산자예요. 두 개니까. 그러면 얘는 0이 아닌 값이죠. true. 얘도 0이 아닌 값. true. true and true는 true. 그래서 값이 1이 돼요. 이제는 연산자의 시프트 연산인데요. 이렇게 좌로 시프트 할 때는 꺽쇠를 왼쪽으로 두 번, 우로 할 때는 오른쪽으로 두 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한 예제로는 x의 5라는 값이 할당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이진수로 8, 4, 2, 1 해갖고 계산할 수 있죠. 4랑 1 해서 5. 5가 있는데 얘를 왼쪽으로 두 번 밀면은 이렇게 0이 차면서 왼쪽으로 시프트 되는 거예요. 곱하기 2씩 n승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왼쪽으로 밀면. 근데 이제 좌로 시프트 할 때는 0이 차요, 무조건. 근데 우로 시프트 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자료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언사인드인 경우는 0으로 차요. 바로 밀면은 지금 2번 미는 거잖아요. 이게 250이래요. 2번을 밀어야 되니까 이만큼이 밀리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밀렸어요. 앞에는 0, 0으로 차는 거죠. 반면 음수인 경우, 사인드예요. 사인드의 경우는 이 앞에 부호 비트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마이너스 6을 2번 밀면은 마이너스 값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가 밀린 거예요. 좌로. 두 개는 날아가고 그만큼이 이렇게 밀린 건데 지금 보면은 두 개가 1로 이렇게 차는 거죠. 1.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으로 시프트 할 때는 2의 n승으로 나누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MCU마다 다르겠지만 MCU에 플로팅 포인트 FPU라고 하거든요. 플로팅 포인트 유닛 디바이더가 없는 애들은 나누기를 쓰시면 엄청 느려져요. 왜냐하면 지금 나누기로 20의 값을 2로 나눈 거랑 20의 값을 우로 한번 시프트 했을 때 인스트럭션을 비교해 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인스트럭션이 지금 5줄 나왔잖아요. 얘는 3줄 나오고 그리고 여긴 또 여기 루프를 돌아요. 루프를 뺑뺑 돌기 때문에 총 21 클락 만에 이 연산이 수행이 되는데 우 시프트 쓸 때는 3클락 만에 해결이 된다. 그래서 보통 MCU에서 코딩을 할 때는 정 나눠야 될 값이 있으면 우측으로 시프트 하거나 혹은 미리 사전에 나눠 놓은 거를 디파인으로 테이블을 잡고 쓰죠. 디파인 해갖고 뭐 테이블을 쭉 나눠 놓는 거죠. 뷰티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건 연산자 중에서 요것도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 좀 간략히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가로로 묶고 해당 가로의 내용이 조건이 참이면 첫 번째가 수행이 되고요. 참이 아닌 경우 콜론하고 그 다음 게 수행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변수 x에 값을 할당해야 되는데 뭐 어떤 변수의 값 초기 값이 정의되어 있으면 그 값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뭐 이런 코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컨디셔널 조건문이라고 합니다.